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세계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옆 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그동안 수차례 낙서와 오물로 소녀상이 훼손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주말 소녀상을 직접 제작한 원작자가 한국에서 건너와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끔해진 소녀상, 이제는 한인 사회가 지키고 가꿔야 하겠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한 틈에 들어간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냅니다. 차가운 청동 위를 뜨거운 불로 달군 뒤 짙은 갈색 물감으로 새 옷을 입혀줍니다. 작가님들이 직접 오셔서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를 또 확인하시고 이번에 보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조금 많이 소녀상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보수 작업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의 원작자인 김석영, 김은성 부부 작가가 직접 글렌데일을 찾았습니다. 상처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작가의 손길에는 소녀상을 향한 애정과 애잔함이 담겼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냥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계속 여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글렌데일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에서 처음 세워진 소녀상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소녀상 얼굴이 낙서와 오물로 훼손됐다는 소식이 수차례 한국까지 알려졌고 이번에 복원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낙서도 하고 또 이 개똥도 얼굴에 바르고 참 수치스러운 이런 일도 있었고 와서 또 주변에 있는 화분 다 깨고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글렌데일 시 소녀상의 얼굴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파랗게 변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마치 지금 현재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역사와 같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역사 교육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들이 2차, 3차 가해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글렌데일 소녀상의 얼굴을 보면서 느꼈어요. 지금은 CCTV도 가동되고 있고 한인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조경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소녀상이 말끔히 치유됐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관리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처럼 글렌데일 소녀상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님, 그리고 글렌데일 소녀상의 원작자인 김석영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뵙고 싶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오셨다고 해서 저 굉장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가보셨죠? 이제 네. 복원 작업을 하셨는데 처음 가서 봤을 때의 느낌과 소감을 좀 한 분씩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튼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냥 안타깝고 너무 멀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행히 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왔는데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예, 윤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소녀상이 건립된 이후에 해외 그 제막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 발길을 이렇게 쉽게 돌리지 못했던 그런 때가 바로 소녀상을 제막식 행사를 가졌을 때예요. 이곳 글렌데일시 소녀상 제막식이 있던 그날 김복동 할머니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소녀상을 그냥 하나의 돌 조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과 또 자기 자신의 역사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늘 생각을 하셨는데 소녀상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은 그건 결국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폭력, 또 2차, 3차 가해로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고요. 와서 딱 봤는데 몸에 비해서 얼굴이 심하게 나 아파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나 아파요.
나를 어떻게 원상으로 조금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소녀상에 좀 보였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잠깐이니까 또 그런 소중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에 이제 복원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원이 어느 정도로 좀 훼손이 돼 있었고 복원 작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일단 얼굴이 낙서가 된 것을 수습을 하시다 보니까 좀 약품을 써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만 파랗게 변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얼굴만 티가 안 나게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색이 보이게끔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유화물감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유화물감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한 두 번의 채색을 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그 바니쉬라고 코팅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코팅제를 바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김석영 작가님께서는 사실 이 소녀상의 처음 제작 당시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제작까지 다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이 소녀상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고 이참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신 김에 이 소녀상을 제작을 하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좀 담았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더 소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단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그날이 20년이 되니까 수요 집회가 20년이 되는 해였고요. 네. 천차 수요 집회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작이 된 거고요. 처음엔 평화비라는 작은 비석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비석조차도 세우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그런 무단한 압력이 있어서 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조형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머님들이 피해자로서 거리에 나서셨지만 그 세월이 20년이 되면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가가 되셨거든요. 그 역사도 담아내야 됐고요. 그리고 할머님들이 꿈꾸셨던 전쟁이 없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세상을 꿈꾸셨던 그런 이야기도 담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할머님들의 과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할머님들이 꿈꿨던 삶, 꿈꿨던 그 희망 세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빈 의자에 앉아서 그런 할머님들의 꿈 그리고 할머님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손을 잡아 주시면 정말로 소녀상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앉아 주시고 눈을 함께 바라봐 주시고 소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함께 느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소녀상 옆에 빈 의자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소녀상을 보는데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앉으면 안 되는 건가, 할머니들의 자리인데 괜히 앉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오해도 있거든요. 실제 앉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앉으시라고 만든 자리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해주시면 더 좋은 자리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기억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께 해주는 거. 그냥 기억만 해주셔도 좋겠지만 뭐 문자를 메신저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함께 공감해 주시고 기억을 끝까지 해주시는 게 그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영 작가님이 아까 수요 집회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소녀상이 수요 집회 20년 차였습니까? 1000회차 모임을 네. 할 때 이제 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계셨겠죠. 이제 윤미향 이사장님, 윤미향 대표님께서도 그 할머니 분들과 계속 이제 거의 30년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함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1월 8일에 첫 번째 수요시를 시작을 했을 때는 생존자가 한 분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그런 일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미투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녀상을 세우고 또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 중심에 바로 첫 번째 수요시가 있었어요. 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외쳤구나.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가. 그것이 이제 수요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할머니가 떠나면 그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내가 저 친구 목까지 같이 해야지. 또 그렇게 버티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약해질 때 여기 글렌데일시에 사는 한인 동포 사회, 또 이곳의 글렌데일시 시민들, 주민들, 이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휴스턴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곳곳에 이제 소녀상이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미, 앞으로 좀 더 많은 소녀상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국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머님들의 꿈도 그거였거든요. 네. 본인들과 같은 피해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입지 않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단지 우리 한국의 과거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거고, 전 세계에 오히려 국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 미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자금을 만들어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올 의향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할머님들의 메시지가 할머님들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싶은데, 예, 하여튼 여력을 다해서 불러주시면 올 생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에 이제 기습적으로 한일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그동안 계속 논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쪼록 이번에 이제 또 한국에 들어가시면 이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또 할머니들이 계속 건강하실 수 있도록,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할머니분들 추운 겨울에 좀 건강도 좀 잘 챙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보험자의 경우 다시 벌금을 내야 하는 만큼 가입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됐습니다. 20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신규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13만여 명 늘어난 16%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만 한 16% 이상 늘은 걸로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 보조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2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정부 보조금 대상자는 연방 빈곤선 400% 이하였습니다. 내년은 600% 이하로 확대돼 23만 5천여 명이 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무보험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2021년 세금 보고 시 부과됩니다. 성인 1인 기준 $695나 연소득 2.5% 중 금액이 높은 쪽이 벌금이 됩니다. 왜 연방에서는 오바마 케어에서는 벌금이 없는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벌금을 무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연방 정부가 다 관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정부의 그런 어떤 일정 부분 그 권한을 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벌금을 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벌금 제외 대상자는 재난 피해자나 파산, 가정폭력 피해자로 이를 증명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점으로 4가지 플랜과 보험사별 가격 차이가 있어 보험 혜택이 가입자와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오늘 뉴저지 주의에도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에서는 주 상원과 주 하원에서 각각 본회의를 열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아네트 퀴자노 의원과 조셉 비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와 리어라이즈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추진되면서 운전면허증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저지 주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대한 빨리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여서 뉴저지주의 그린라이트법 시행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약 70만 명의 뉴저지 거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그린라이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인사회 대형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가 한인 가정상담소에 $10,000를 전달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전달받은 기금을 체류신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통받는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50분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390명의 승객이 6시간가량 공항에 대기하다 대체기를 타고 출발했으며 이 여파로 인해 같은 밤 10시 4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KE012편도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외부 이물질로 인한 엔진 손상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 시속 45마일에 달하는 돌풍과 강한 바람이 일면서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도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으며 내일 밤 10시까지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스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대 복권 당첨 금액이 $5억 넘어섰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토요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금이 $1억 6천만 달러까지 뛰었으며 금요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메가밀리언스는 상금이 $3억 7,2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뭔가 진행 중이면 실망할 것이라면서 대북 경고 동시에 대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을 찾아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